벌금형을 판결로 선고하는 경우 일반적인 형식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을 제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그래서 먼저 벌금형의 액수를 명시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 1일 환산 금액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압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벌금형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할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은 얼마일까요? 상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형법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상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인 경우 벌금액을 보면 대략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한다. 이와 같은 개별 규정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벌금액이 적은 편인데 이에 반해서 특별형법과 같은 개별 법령에 규정된 벌금형을 보면 상한이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중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업의 종사자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50억 원까지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물수수의 경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수뢰액이나 조세포탈액이 수백억일 경우에는 2배 내지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의 벌금형이 부과합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하고 이와 같은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노역장 유치를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하면 73,28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73,280원의 최저임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하면 76,960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벌금형의 경우에 노역장 유치를 위한 1일 환산 금액이 보통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도록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크게 많지 않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액 벌금형의 경우에 예컨대 100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위한 1일 환산 금액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억을 다 채우려면 10만일, 그러니까 약 274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벌금형이 사실상 무기형이나 다름없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고 벌금형이 무기형 또는 장기징역형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벌의 경중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의 경우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컨대 100억 원을 최장 3년의 노역장 유치로 환영한다고 하면 100억 원 나누기 3년, 그러니까 일수로는 1095일을 하게 되면 1일 613만 2,420원인 셈이어서 통상적인 1일 10만 원과 비교해서 약 91배 정도의 가치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어떤 기업주에 대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벌금이 500억이었다면 1월 3년 즉 1095일로 나누었을 경우에 1일 환가액이 약 4,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1일 1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450배의 가치가 인정되는 셈이 됩니다. 불균형이 너무 지나치겠죠. 또 과거에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일부터 3년까지의 범위만 정해놓고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마다 달리 정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항상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벌금형이 많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한 며칠 이상은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한선을 규정하게 됐는데요. 벌금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그리고 벌금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형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고액 벌금의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일 환가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에 있어서 1일 환산 금액의 불균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납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납명령은 벌금뿐 아니라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미리 집행력을 얻어야 되니까 기권이나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그리고 추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간합 벌과금 납부 명세서 지로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송을 했으니까 벌금 얼마 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오 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주소지로 간합벌과금 납부명세서 지로용지가 송달이 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지로용지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약식명령이나 1심 벌금형에 대해서 항소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가납명령이 붙어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투더라도 다투는 동안에는 가납명령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